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복일입니다. 청와대 NSC가 한국이 잘못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로 정권 명운을 건 싸움을 할 태세입니다.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불법 환적을 철저하게 했다고 그러고 불법 반출 통제도 잘했다고 그러는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이순신 장군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원균이 더 적합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 NSC의 발표는 외교적으로는 의미 없는 대국민 홍보용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죠. 12일 날 일본 측이 수출 규제 조치 근거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실제 위반 사례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동시에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요지는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고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하여간 말을 한 걸 계속 이어보면 이렇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 정부 잘못이 발견되면 정부는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이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에 덧붙여가지고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와의 해상 불법 환적 활동을 철저히 단속했고 지난 2년간 한국은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 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유엔 제재위원회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 구구절절이 거짓이고 잘못된 말들입니다. 또 아울러서 한국은 4대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이 통제를 위반하면 적발해서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해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이런 발언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청와대 NSC의 이런 발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날 그렇게 말을 했죠. BS 후지 TV에 출연해 가지고 대한국 수출 규제 이유가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한국이 대북 제재를 준수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또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지난 5일 날 같은 방송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 한국 수출 규제가 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준수하고 연관됐다는 것을 시사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차원의 대응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정권의 명운을 건 싸움을 청와대가 나서서 본격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청와대 NSC의 발언 사실일까요? 제가 방금 거짓이란 말을 몇 번 했었는데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볼까요? 청와대 NSC의 이러한 발언이 과연 사실인가? 첫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와의 해상 불법 환적 활동을 철저히 단속했다 그랬는데요.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일본 정부가 그런 말을 했어요. 6월 5일 날. 동아시아 해상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감시하는 국제공조에 한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는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답을 한 바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이런 답변은 미국의 소리 방송이 있죠. VOA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 답변에서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7개국이 이제 지난해 초부터 동중국해 근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감시 활동을 위해서 항공기나 함선을 파견한 기록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들
일본 외무성은 참가국들이 해상 초계기와 호위함을 교대로 파견해 가지고 유엔 제재 위반인 선박간 불법 환적 단속에 집중하고 있고요. 이런 작전 규모, 기간, 이건 외무성 웹사이트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확인해 봤는데 한국군이 거기에 참여한 것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NSC가 거짓말한 거죠. 올간 신동아도 지난 5월호에 북선박 단속 7개국 군 작전에 한국만 빠져 이런 특집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한국은 해양경찰이 미국과 합동 훈련하는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한국의 역할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한국은 해상 제재에 발을 빼거나 배제되는 양상에 더 가깝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하자 그러니까 배 한 척 보내가지고 슬쩍하고 이걸 했다고 말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신동아는 이어서 미국 고위 관계자의 발을 인용해서 이런 말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선박을 단속하기 위한 7개국 군사작전에 한국은 사실상 빠져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 NSC의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을 철저히 단속했다. 이 발언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두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한국은 이중 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고요? NSC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발언 또한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완전한 거짓입니다. 오히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불법 반출이라든지 환적을 묵인 또는 조장을 해왔습니다. 일본의 자위대에 적발된 한국 국적 유조선들이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 선박에 환적을 해온 것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신문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집으로 보도를 했죠. 특별히 적발된 한국 국적 유조선, 이거 보니까 선명도 바꾸고요. 페넌트, 심지어는 유류 탱크까지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유장 공작을 통해서 감시선을 따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이라든지 한국 모두 배가 출항하려고 그러면 해양경찰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국적 유조선들이 해양경찰 같은 데에 묵인 없이 선명과 페넌트 변조,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정보당국은 한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북한 선박에 대해서 유류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석유공사가 일대 주주죠. 한국 내 석유 물류기업인데요. 오일허브 코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남 여수항에서 국내에 선박이 실어준 유류의 상당 부분이 공해상에서 지속적으로 북한 선박에 불법 환적된 것으로 확인돼 가지고 충격을 주기도 있습니다. 이 배들 중에서 최근 대북 불법 유류 환적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국적의 피파이오니아호, 루니스호 있었는데요. 이 루니스호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3월 발표했던 제재 의심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피파이오니호 2011년 9월 중하순에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 금운산호 또 유선호 여기에다가 각각 1820톤, 2500톤 이런 유류 4320톤을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보당국은 한국 국적의 유조선들이 이러한 유장 공작을 해왔는데 작년 1년간 그러니까 2018년 1년간만 7번이나 일본 해양방위청에 적발이 된 거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북한 선박에 대한 석유 환적에 한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있다. 이 모든 정보 자료를 미국 정부를 포함해 가지고 현재 인도태평양 전략에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부하고 정보를 공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 국가들이 한국 정부에 대한 커다란 전략 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도 됐습니다. 역시 우리 와이타임스가 이미 다 보도를 한 사항입니다.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뿐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 사례인데요. 이건 미국 정부도 눈여겨보는 중대 사안입니다. 일본 방송이 10일 날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 사례가 156차례에 이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후지TV 계열의 뉴스 네트워크인데요. FNN입니다. 보도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에 의문표가 붙은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입수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밀수출 사례가 4년간 1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송의 이런 보도는 조원진 대애국당, 그러니까 요즘 바뀐 이름은 우리공화당이죠. 이 조원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가지고 공개했던 문건인데요. 이걸 아마 기반으로 해서 보도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불화수소의 무허가 수출 사례는 일부 국내 업체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상의 제재 대상국이 아닌 UAE라든지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UAE, 베트남, 말레이시아라고 간 제품들 이게 뭡니까? 미국과 일본 정보당국은 이런 사례들이 북한으로 우회 수출하는 경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불법으로 수출한 거거든요. 공식 수출이라면 문제를 안 삼죠. 더불어서 이런 밀수출에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직접 개입돼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이 바탕이 된 대북제재 위반 사항은 지금 밑도 끝도 없이 확산되고 있는 거고요. 일본 정부는 이런 기회에 북한 비핵화를 가로막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쐐기를 받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NSC의 이런 발표 내용은요. 외교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대국민 홍보용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문재인 정부의 친북적 행태 그리고 대북제재 위반 이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이미 공유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NSC가 이런 발표를 해도 외교적으로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을 겁니다. 오직 대국민 선정 선동용으로만 효용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와대 NSC가 밝힌 것 같이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고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전제 자체가 황당한 거짓 아닙니까? 이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해온 행동을 보세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 전제가 거짓인데 더 이상 이런 발언에 무슨 신뢰가 있으며 효용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청와대의 주장과 발못 쳐가지고요. 요즘 보니까 가관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거 대국민 왜곡 선동 아주 본격화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부터 여론전을 위해서 발벗고 나섰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와중에 전국 경제 투어 일정으로 전남 무안에 있는 전남도청을 찾았는데요. 참 여유도 많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느냐.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 그러면서 일본의 대한국 무역 제재에 대한 자신의 처지를 이순신 장군하고 빗대가지고 일본에 대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고요. 또 자신을 이 일본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순신 장군으로 이미지 전하는 전략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지금의 한일 간 문제는 대통령 자신의 반일 프레임 때문에 생겨난 거 아닙니까? 이를 완전히 호도하고 있는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이번에 일본의 대한국 무역 제재 이건 뭐냐? 사실상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더불어서 경제적인 면에서 일본이 한국에 의존하는 것보다 한국이 일본에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미국은 보고 있거든요. 이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었던 그린 부소장의 말입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순신을
감히 이순신 장군을 누구하고 비교를 해요? 자신의 이미지로 형상하면서 사실 왜곡과 함께 또다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그야말로 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이라고요? 아니죠. 이건 아니죠. 꼭 비유를 해야 된다 그러면 12척밖에 남기지 않았던 원균이 더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심지어 기업인들을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하는 행동들 보면 이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대한국 무역 제재를 단순하게 지지를 올려가지고 2020년 총선에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의 대한국 무역 규제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러면서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에 불렀는데요. 3분 발언을 시켰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정책실장이 3분에서 2분 지나가면 1분 남았습니다. 뭐 이런 코미디도 했어요. 참 이게 청와대의 기업 총수들 30명을 불러놓고 할 일입니까? 그리고 3분 발언이요. 그리고 1분 남았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타임키퍼. 이거 정말 이건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게 문재인 청와대의 수준이고요. 더욱이 김상조 정책실장의 한계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고 또 문재인 정부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뭐라 그랬냐면 이 판에 아베 편드는 사람들 동경으로 이사 가시든지 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참으로 적반하장입니다. 지금 우리 신문이나 많은 보수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지 아베 총리의 대한국 무역 제재를 응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근본 배경에 대해서 문제를 따지는 것인데 이걸 친일로 모는 얄팍한 수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국민 선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시민 씨, 이 판국에 아베 편드는 사람 도쿄로 이사 가라고요? 오히려 이 판국에 북한 편드는 사람들 평양으로 이사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아요? 유시민 씨부터 평양으로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수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0일 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보복 대책특위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과 언론까지 단일 대우를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최재성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정치권에서의 분열, 언론을 통한 분열은 이런 상황에서는 적이라 그랬습니다. 이순 전 주일대사가 한 말입니다. 주일대사 출신한 사람이 그따위 소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전혀 의미 없는 말잔치이고 국민들을 그야말로 무시하는 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반일 감정 고조는 대한민국의 베네수엘라행을 더욱 재촉하는 그야말로 수준 이하의 여론 조작일 뿐입니다. 그런 정치 수준으로 이 나라를 움직이겠다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 꼴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지난 7월 1일 날 성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족주의적 관점에 매몰된 채 외교물의 감정몰이를 국가 외교로 착각한 오만함에 대가치고 국민이 감수할 몫이 참담하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배상 협상을 6개월 이상 나몰라라 묵히다가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기업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어불성설을 역지안했던 정부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 대변인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제적 이슈에 예민하게 대응하여 지극히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타개에 나가도 모자랄 판인데 과거 보수 정권의 현실주의 외교 경제 관점에서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경제 참사가 밀려오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혹한 여름이 시작되고 있다. 우방과 동맹의 가치를 망각한
자아도취적 민족주의식 감정몰이의 대가는 너무도 참혹할 것이다 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외교도 경제도 모르는 무능하고도 무지한 정치 집단, 오직 선전선동에만 능한 몰입애들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이 나라를 어찌해야 될까요? 정권이 앞으로도 3년이나 남았다는 게 참담할 뿐입니다. 오늘 화이트타임스 논평, 청와대 NSC가 한국이 잘못 없다, 거짓말로 정권 운명을 건 싸움을 걸었는데요. 팩트 체크해 보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이순신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코미디죠. 원균이 더 적합한 거 아닙니까? 오늘 화이트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